2년 넘게 안 되던 오버헤드 스쿼트. 신발 하나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냈습니다. 운동할 땐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신발 하나가 이렇게 운동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운동은 장비빨도 무시 못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편한 운동화 하나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핏을 2년 넘게 하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신발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크로스핏처럼 웨이트와 유산소가 섞여 있는 운동에서는 발의 안정성과 지면 척촉감이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가지 크로스핏 트레이닝화를 신어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3켤레만 신어봐도 안정감, 밸런스,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실 운동화는 한 번 사면 길게는 5년 이상 신잖아요. 잘못 사면 결국 다시 사게 되고 돈도 시간도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직접 신어본 3가지 신발을 기준으로 운동 효율이 진짜 달라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가장 좋았던 신발을 알려드릴 테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핏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산 신발이 바로 나이키 매트콘이었습니다. 솔직히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한 번쯤은 거쳐가는 모델이에요. 박스 에어언 중 70%는 매트콘을 신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이고 기본이자 상징적인 모델이에요. 처음 신었을 때 이게 크로스핏 하구나 싶을 정도로 접지력이 좋았습니다. 드롭이 낮고 미드솔이 단단해서 지면 반발력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구조예요. 바닥을 딛는 느낌이 묵직하고 하체 근육이 바닥을 밀 때 힘이 세지 않으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 때 중심이 단단히 잡힙니다. 고중량 리프팅에서는 그 버티는 힘이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게다가 내구성도 좋아서 저는 2년 넘게 신었는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단단한 구조는 충격 흡수력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닝이나 점프 시에는 쿠션이 거의 없어 족저근막과 발목 관절에 직접적인 하중이 전달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신고 유산소 와드를 했을 때 발의 피로도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발볼이 넓은 분들에게는 꽤 답답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프팅 위주의 훈련은 최고의 신발이지만 저처럼 유산소까지 병행하는 분들에겐 너무 단단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함의 끝판왕인 나이키 프리메트콘입니다. 프리메트콘? 이라는 이름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신어보자 하고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처음 신자마자 이건 진짜 발이 자유롭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앞꿈치가 휘어지는 플렉스존 구조 덕분에 런지, 버피, 박스 점프 같은 역동적인 동작이 정말 편했습니다. 무릎과 발목 부담이 확 줄어드는 느낌과 충격 흡수도 좋아서 무릎과 발목 피로가 적습니다. 이건 확실히 유산소 위주인 날에 압도적으로 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프팅을 하면 쿠션이 힘을 흡수해서 중심이 흔들립니다. 지면에 전달돼야 할 에너지가 쿠션에 흩어지는 느낌? 유산소 비중이 높거나 착용감이 편한 신발을 찾는 분들에겐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프팅은 힘이 바닥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고중량을 들면 쿠션이 힘을 흡수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무게를 안정적으로 실리지 않더라고요. 쿠션이 많은 만큼 고중량 리프팅 시에는 힘이 분산됩니다. 리프팅을 주로 하신다면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쿠션감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고 더블런더 할 때는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구매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거의 안 신게 됩니다. 편안함을 얻는 대신 안정감은 조금 포기해야 됩니다. 그 중간 지점을 잡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밸런스의 완성형인 리복의 나노 시리즈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신발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 이 신발은 중간쯤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어보니 이건 진짜 균형이 잘 잡힌 올라운드 신발이었습니다. 최근에 구매해서 3개월 정도 신고 있는데 왜 이제 샀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가장 만족도가 좋습니다. 우선 발볼이 넓고 어퍼가 부드러워 착용감이 좋습니다. 매트콘에 답답함이 없고 장신간 신고 있어도 압박이 덜합니다. 드롭이 7mm로 높아서 발목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도 스쿼트 자세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볼이 넓어서 장시간 신어도 압박이 없습니다. 저는 3시간 이상 신고 운동을 해도 피로감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살짝 뒤꿈치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오버헤드 스쿼트나 프런트 스쿼트처럼 균형이 중요한 동작에서 안정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중창이 단단하면서도 전족부의 쿠션이 적당히 분산돼서 리프팅 후에 바로 유산소로 넘어가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발목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편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버헤드 스쿼트가 안 됐던 이유가 단순히 어깨 가동성이 나빠서라고 생각하고 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로 바꾸고 나서 바로 자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노는 리프팅의 안정감,
유산소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신발입니다. 와드가 역도에서 버피, 점프, 러닝으로 이어질 때 이 한 켤레로 전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리프팅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트콘보다 살짝 부드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유산소와 리프팅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완성도 높은 올라운드 신발입니다. 매트콘의 딱딱함, 뿌리 매트콘의 흔들림, 그 사이로 완벽하게 메꾼 게 바로 이 나노입니다.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운동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오버헤드 스쿼트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발목 통증이 사라지고 자세가 잡히는 순간 좋은 장비가 운동을 바꾼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운동화는 한 번 사면 길게는 5년 이상 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못 고르면 결국 다시 사게 되고 그게 결국 시간과 돈의 낭비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첫 선택이 중요하죠. 제 기준에서는 리복 나노가 가장 적합한 신발이었습니다. 단단함과 편안함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올라운드 신발입니다. 웨이트, 유산소, 점프 어떤 동작에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한 켤레로 모든 걸 커버하고 싶다면 리복 나노가 지금 가장 완성도 높은 선택입니다. 저처럼 부상 없이 운동을 꾸준히 즐기고 싶고 가동성이 필요한 동작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내고 싶다면 아래 댓글 링크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운동이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결국 장비빨이란 건 겉멋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비는 실력을 대신해 주진 않지만 내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끌어올려 줍니다. 특히 크로스핏처럼 다양한 동작을 하는 운동이라면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유연성이 부족해서 동작이 흔들리거나 발목 통증 때문에 운동이 불편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랬지만 신발을 바꾸고 나서 가동성이 필요한 동작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디 좋은 신발 고르셔서 장비빨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